안녕하십니까. 이수욱TV의 이수욱입니다. 저는 게임 체인저를 찾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 공항터미널이죠. 여기가 공항터미널에 와 있는데 오늘 그 문용린 그 HDI 인간개발연구원 이사장님을 좀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늘 또 포럼이 열리는데 조참 포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벽같이 나오셨는데 네. 어떠십니까 오늘? 네, 반갑습니다. 네.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네. 문용린입니다. 네. 저희 인간개발연구원은 1975년 네, 네. 이래 지금까지 매주 혹은 뭐 격주로다 지금 2040회 가까이 조찬 모임을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중소기업의 책임 리더, CEO들이 중심으로 오시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한 뭐 200여 분 가까이. 그렇습니까? 또 이제 요즘 코로나라서 조금 제한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100명 이상이 넘는 분들이 모이셔서 언제나 기업 경영에 필요한 또 성숙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국내 유명 강사들을 모시고 언제나 조참 모임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개발 또 산업화의 앞서는 중심축이셨네요. 네, 저희들이 뭐 문호는 언제나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시기 마음 오신 분은 언제나 오실 수 있고요. 오늘 모시는 분은 신태균 선생님이라고 삼성 쪽에서 인사관리 이런 쪽으로 최고 전문가를 오늘 모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리더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재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기업 경영을 꿈꾸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인재들에 관한 얘기를 아마 오늘 풍성하게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제목이 아주 도전적입니다. 인재의 반격. 인재의 반격. 네, 아마 그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인재라고 생각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인재를 좀 생각해보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저도 이 자리에 이사장님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이제 이수욱TV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요. 역시 중요한 것은 계속 학습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 유튜브가 잘 되고 있으니 또 삶의 위안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질 좋은 삶을 영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참 모임을 위해서 거의 새벽 5시에는 일어나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이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걸 보고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그 문용린 HDI 이사장님과 인사를 나눴는데요. 오늘 그 강의를 해주실 신태균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 교수님과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재 반격이라는 제목이고요. 주요 내용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있고 코로나 시대가 오고 또 전대미문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과연 미래에 다가오는 세계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한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의 중요한 특성하고 필요한 역량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IoT, 빅데이터 뭐 등등 인공지능 얘기를 하는 거기에 종사하는 인재뿐만 아니라 2021년 이후를 살아가는 앞으로가 한 10년 본다고 하면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텐데 뭐 나이 든 사람서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까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또 필요하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태균 그 석좌 교수의 양력을 잠깐 보면 이건희 삼성 회장님의 참모로서 삼성경제연구소 교육팀장을 지냈고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역시 삼성인력개발원 부원장, 그다음에 부사장 이런 역할을 하셨는데 삼성의 브랜드를 그 교육시키는 그런 헤드쿼터 이런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강의 내용은 주로 삼성이 가지고 있는 사업보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재제일이라든가
선대 이병철 회장의 기업 철학과 이건희 회장의 경영 철학이 녹아있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상당히 감명이 깊었었고 삼성의 경영 철학을 또는 인재 경영에 대한 그런 아주 깊은 성찰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신태균 석좌 교수는 최근에 인재의 반격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고 오늘 또 때맞춰서 HDI에서 강의를 해주신 겁니다. 오늘 모더레이터는 가재산 피플스그룹 대표이사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신태균 인재의 반격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4.0 인더스트리 4차 산업혁명기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위치에서 보면은 인재의 그 발견과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인재를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조직이라든가 회사라든가 국가가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삼성이 초인류 기업이 되기까지의 인재 경영을 어떻게 해왔느냐, 그것이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추린 거를 요약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인재는 인재가 사물을 보는 네 가지 눈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력, 시야, 시각, 시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물을 보는 네 가지 눈이 있겠는데 핵심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 중요한데 그것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려면은 시력, 눈이 좋아야 되고 또 시야, 폭이 넓어야 되고 시각,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본다는 건 think different를 얘기한 스티브 잡스의 얘기와 맥이 같죠. 그 다음에 시선,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보지 않는다면 국가라든가 조직체가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2021년도 코로나 팬데믹 시대입니다. 시대는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규정해 주셨는데 사람이 대면에 의해서 일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시대에서 비대면으로 일을 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비즈니스를 하고 그러던 것이 이제 온택트 네트워크 상에서 일을 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고 있다. 그렇게 하이퍼 커넥티비티 소사이어티로 변화하고 있다. 다시 점에서 선에서 면으로 공간에서 가상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결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그런 의미를 주셨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자,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엣지가 뭐냐? 밸류 체인이 다시 말해서 웨어러블, AR, VR, 그 다음 메타버스라는 것들이 또 클라우드 컴퓨팅, IoT 되고 그 다음 빅데이터와 로봇과 인공지능이 된 것이 요체들이 다 모여서 이런 차체 이런 것들이 반도체가 실어져서 그것이 밸류체인이 되면은 새롭게 탄생하는 사업 분야일 것이다. 그게 모빌리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4.0 인재의 대두는 어떻게 보여지느냐?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인도는 근면하게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겁니다. 12시간 일을 했다. 밤을 꼬박 샜다. 그럼 일을 잘한다. 이렇게 우리가 쳤는데 개미처럼 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매미처럼 일을 해라. 그러니까 매미처럼 일을 한다는 건 뭡니까? 이게 3.0 인재의 대두입니다. 창의적으로 놀면서 호모 루덴스적으로 접근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3.0 인재상이 대두가 됐었는데 신태균 교수님이 하면은 이제 거미의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거미줄을 치면 이렇게 방사선으로 치지 않겠습니까? 어느 곳에 위치해 있든지 방사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초연결 사회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초연결 사회에서의 인재는 4.0 인재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대에 따른 기업 인재상의 변화가 왔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기능형 인재가 개선형 인재로 바뀌었죠. 도요타 자동차도 계속 일하는 기능을 자꾸 개선하라, 가이젠해라,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식형 인재에서 혁신형 인재로 또 바뀌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인재 2.0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능을 잘 익힌 인재를 우리는 1.0 인재라고 합니다. 그것을 개선형 인재로 바뀌었죠. 품질 경영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가 바로 그 인재 1.0 시대입니다. 그런데 인재 2.0은 뭐냐면은 너리지를 많이 키워서 스킬을 많이 키운 인재가 인재냐 아니라 혁신하라, 계속 변화하라 이렇게 요구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2.0 인재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하나 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IMF를 지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박창조형 인재 이게 이제 대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창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창의적으로 생각하라, 창의적으로 만들어라,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혁신하라. 이것이 창의형 인재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인재 3.0이 인재 4.0으로
결국 그렇게 변화하게 되는데 이제 컨버전스 인재입니다. 그 융합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종과 이종을 융합할 수 있는 인재, 그것이 이제 융합형 인재인데 이것은 결국에는 마하의 속도로 임계점을 지나서 완전히 수직 상승할 수 있는 마하형 인재로 바뀌어야 된다고 제시가 되는 것이 바로 4.0 인재상입니다. 신태균 교수님은 미스터 트롯 2를 아주 그냥 본방사수를 하셨답니다. 왜 본방사수를 했느냐? 자,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한 7명 그 스타급이 나와서 노래로 치면 아주 뭐 상당히 잘하는데 그 중에 1등을 누가 했느냐? 미스 지는 누구냐면 양지은 씨가 됐다는 겁니다. 미스 트롯의 지는 양지은 씨인데 제주도가 이제 생활 거주지인데 거기에 이제 이분이 부른 노래는 자기 아버님에 대한 노래라든가 남편에 대한 노래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노래라든가 테마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노래의 경연에 참가를 해서 결국엔 1등을 거머쥐었다. 다시 말해서 이 양지은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은 인성에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비전문가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늘 우리들은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느 분야의 바이오 전문가 또는 자동차 전문가 또 항공 전문가 이렇게 찾았는데 그런 비전문가에서 전문가 시대로 넘어가 그게 이제 1.0에서 2.0으로 갔는데 이것이 이제 초전문가로 아주 극도의 그 전문 그 스페셜리스트를 우리들은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3.0 전문가를 초전문가라고 했는데 오늘날 얘기되고 있는 4.0 인재에서 전문가는 전문가를 벗어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도 완전히 강호동 씨 같은 경우에는 씨름을 하는 그런 운동하는 선수로 그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벗어나서 개그맨으로 활동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탈바꿈하는 관계가 마치 1.0 비전문가에서 전문가로, 전문가에서 초전문가로, 초전문가에서 탈전문가로 변화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강호동 씨가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그 롤플레잉 MC보다는 어쩌면 주병진식으로 변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토크 그 MC로도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탈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TV 프로를 가지고 예를 들어주셨는데 강철부대라는 그런 그 프로가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전사 UDT, 그 다음에 SDT, 해병대, 그 다음에 707, SSU 이런 그거는 이제 해전에서 강한 부대, 또 야전에서 강한 부대, 특수전에서 강한 부대 이런 식으로 이제 특성화돼 있는데 삼성이 예전에 일본에게 배우고 미국에서 배우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이 삼성을 배우는 상황으로 갔다. 그래서 반도체 1위다. 변화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초인류 정신이 그것을 좌우했다 이겁니다. 이 특전사라든가 해병대 수색대든가 SSU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한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그 체력과 그 다음에 극복력, 그 다음에 정신력을 발휘해서 이겨낸다. 다시 말해 미션을 해결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강철부대를 통해서 신태균 교수님은 이렇게 메타포를 끌어냈습니다. 메타포. 4.0 인재의 이제 사성 오력 해가지고 5가지 힘이 있어야 되는데 플랫폼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플랫폼 능력이라는 건 이제 어플을 다룬다거나 또는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해서 그것을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걸 플랫폼 능력이라고 하고. 그래서 질문 능력이라고 하는데 한번 예를 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질문할 때 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답니다. 신 교수님 말씀으로는 막 장황하게 무슨 질문을 하는데 장황하게 자기가 예를 다 들어놓고 실제 질문할 때는 뭘 질문할지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질문도 엣지 있게 예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답변은 간단하게 나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문제 해결 능력에서 문제 발견, 뭐가 문제 있느냐를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질문 능력이라는 건. 그 다음에 개념 설계 능력인데 실행 능력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낸다. 이루어낸다. 그것보다는 뭔가를 전체를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초능력 시대, 초연결 시대로 가다 보니까 뭔가를 단건을 하나 이렇게 2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멀티하게 일을 처리를 해서 전체를 놓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아키텍처 능력과 연관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을 잘 잡았기 때문에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개념을 잘못 잡으면 방향이 틀려지니까. 우리가 이제 평면 설계에서 입체 설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평면적으로 여기에 뭘 놓고 여기에 공간 설계를 하고 여기에 뭘 놓고 이게 아니라 이 사이사이를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춘다라든가 여기와 여기는 대각선으로 연결된다든가 또 입체적으로 뭐 이렇게 연결한다든가 이런 아키텍처 능력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충 대강 뭐 이 정도면 됐어 라는데 그게 아니라 디테일한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 완벽주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대강 능력은 엔지니어링 정도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품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품사에서 플랫폼으로 바뀌어 세탁기를 만든다거나 냉장고를 만든다거나 뭐 철도를 만든다거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연결하고 거기를 새로운 매칭을 시켜서 새로운 이종과 이종을 매칭을 시켜 여기 이 모아진 것에서의 공통점을 발굴해서 어떤 것은 비용을 절약하고 어떤 것은 인력을 절약해서 거기서 에센스한 것만 뽑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게 플랫폼적 사고라고 합니다. 플랫폼적 사고는 구글에서 흔히 얘기하는 스미트 회장이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비플랫폼라고 묻었던 것이 바로 이 플랫폼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점에서 선에서 면에서 그 다음에 공간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플랫폼적 사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동사형 사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사형 사고는 이 제품 하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지만 동사형 사고는 이 제품과 이 제품을 연결하는 능력 그게 밸류체인적인 능력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치 사슬이고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 현상을 일으키고 그것이 방사형 사고력을 일으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인재와 인재를 연결하고 이 팩토리와 팩토리를 연결하는 것 그런 것이 4.0이고 그런 것이 새로운 생태학적 일하는 방식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시면 이제 러닝 에자일리티 해서 학습 기민성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이라든가 스터디 그룹을 만들거나 또 뭐 일을 할 때도 그렇지만 요즘 이런 겁니다. 이제 에자일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이 한 개인이 인재가 이쪽에도 참석할 수 있고 이쪽에도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인재는 식품 분야에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분야에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분야에도 갈 수 있고 버저타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양하고 다면적인 두뇌 능력을 가진 소유자들이 많더라 이것이죠. 그러면 이분들의 경우에는 한 곳에 모아서 한 가지 일을 매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일과 이쪽 다초점으로 이렇게 멀티 포커싱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에는 누구 모여라. 또 요 프로젝트는 누구 모여라 그러면 한 사람이 이쪽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에자일 능력입니다. 러닝 에자일 능력입니다. 신태균 교수님이 주로 리더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이분은 지금 10가지 도구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리더의 공부법에는 자기 지식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거는 자기 지식을 파괴하는 방법이 있겠다. 자기 지식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책을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TV, 전문 잡지, 유튜브, 사람과 대화하고 강의에 참여하고 해외 출장을 하고 여행을 하고 고민하는데 이거는 자기 지식을 강화하는 채워가는 방식이고 자기 지식을 비우는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영화, 공연, 전시회, 박물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그 다음에 시장에 가보는 것, 백화점에 가는 것, 카페에 가는 것, 그 다음에 여행하는 것, 낙서, 산책이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채우는 방식과 비움의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전에는 채우는데 급급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는 채우고 어느 정도는 비울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가 적당히 이루어질 때 융합형 인재가 되고 연결적인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으로 신태균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제까지 이숙 PD가 많이 만나본 인재 개발에 대한 그런 강의라든가 세미나라든가 포럼이 많았지만 신태균 교수님이 이렇게 삼성의 경영 철학이라든가 현장에서 해본 것을 체험한 것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피부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신 것은 특별한 공부였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내에서 박수도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태균 교수님 앞으로도 더 그 새로운 분야에서 많은 도전과
그 다음에 많은 발전하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한영섭 HDI 원장님 그리고 문용민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수 PD는 이러한 시간에 많이 참여를 해서 좋은 시간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